오늘은 부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작년까지는 엄청 힘들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화하지 못한 부분들로 인해서 아직은 보합세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더라도 전세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요. 스트레스 DSR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 부산의 전세 압박이 약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올해와 내년에는 어디에 공급이 많은지 한번 볼까요? 올해는 부산 진구 그리고 강서구에 공급이 있네요. 부산의 택지라고 하면 어딘가요? 네, 강서구죠. 강서구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국제신도시라든지 아무래도 매매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전세가가 일단은 받쳐주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실거주자라면 이런 때 강서구에 들어가서 정말 싸게 매입을 하셔서 쾌적한 환경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는 택지 개발인 만큼 정말 쾌적하거든요. 지금 현재 에코델타 시티가 분양하고 있죠.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에코델타 시티입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께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특히 택지에 비싸게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절대 저희 구독자님이라면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최근에 저희 지인분이 택지에 분양하는 오피스텔 때문에 정말 고생하시고 소송까지 가게 된 경우를 봤는데요. 너무 힘들어하면서 분양도 많은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죠? 취득세까지 4.6%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출까지 막히니까 정말 사람 피가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또 매입하신 분이 또 서울 분이셨어요. 부산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타 지역에 광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월세를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저한테 댓글로라도 꼭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파트라면 실거주로라도 버틸 수가 있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오피스텔 제가 특히 추천하지 않는 몇몇 장르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런 부분들 꼭 주의하세요. 다음은 부산의 시세 한번 볼까요? 수영구가 1위로 올라왔죠. 보통 다 부산하면 해운대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수영구가 1위로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의 힘이라는 거죠. 네, 평균에 오르죠. 실제로는 비싼 프리미엄들이 해운대 아파트에 굉장히 밀집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해운대에도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들이 있어요. 이런 곳들이 해운대 전체 평균을 깎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데이터상 1등인 만큼 수용구를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다음은 부산의 인구. 어느 지역의 인구가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냐? 네, 바로 해운대구죠. 그리고 사하구도 나오네요. 네, 의외죠. 이제 부산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사하구와 북구가 인구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신축 아파트들이 분양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산 하면 뭐죠? 바다, 그리고 낙동강. 옛날에 부산에 굉장히 공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일자리가 많이 포진되어 있던 사하구와 북구에 인구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 공장들이 다 사라지고 주거벨트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하구와 북구에 아직도 인구 밀집도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월 거래량인데요. 네, 거래량 한번 볼게요. 진짜 인구수 대비 너무 참담한 모습입니다. 네, 3월 거래량이 부산 진구 같은 경우에도 265개 밖에 안 되네요. 그렇다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네, 전세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600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죠. 결국 사람들이 집을 사지는 않고 전세로 움직이는 수요는 있다는 말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런 때 남들이 안 할 때 싸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정말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무 두렵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수영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영구는 5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등은 남천동 3,021만 원. 네, 여러분 여기 별표
네, 남천동이 3천만 원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수영동입니다. 2,275만 원. 세 번째로는 밀락동 2,225만 원. 그리고 광안동이죠. 1,614만 원. 망미동은요, 1,296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산을 살펴볼 때 이렇게 평균 가격이 낮다고 해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 가격과요, 그리고 평균 가격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아직 개발이 되지 않는 저층 주거지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지역을 보실 때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한 번 더 체크하시는 것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남천동이 평균 3천만 원이라는 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부산 싸지 않습니다. 수영구는 서울의 성수정비전략구역처럼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과 이제 막 개발을 추진하려는 지역들이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생각보다 신축 아파트가 많이 없다는 거죠. 부산 최고 상승기 때 그래서 재개발의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요. 그 증거가 이 지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곳들이 다 개발이 된다면 새로운 주거타운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18,000세대 신흥 주거타운이 형성될 수 있는 부산의 광안리, 수영구의 야심찬 지역이죠. 동별 최고 가격 한번 살펴볼까요? 남천 자이는 14억 7천이네요. 남천동에서 이 아파트가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차기 부산 최고의 대장 아파트 삼익비치가요, 11억 6,500에 거래된 모습이 25년 3월에 있었네요. 삼익비치가 10억에 나왔을 때 급매물을 서울 투자자분이 구매하셨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수영동이고요. 현대아파트입니다.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이고요. 이곳이 바로 해운대와 연결되는 라인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익비치 같은 경우에도 분담금만 9억. 거의 부산의 신축 한 채 값이죠. 네, 99층에서 분담금이 9억 나온다는 조합원분들이 59층으로 수정 추진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고 랜드마크인 건 좋은데요. 공사비와 부담금이 정말 기상천외하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저희 부산에서는 아직까지는요. 만약에 서울이라면 아마 한 번쯤 베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이편한 오션 테라스 3단지입니다. 최고가가 12억 5천까지 지켰던 곳이고요. 이곳이 바로 광안대교 뷰가 보이는 곳입니다. 광안리도 뷰값에 따라서 가격이 거의 3억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광안동의 대장 쌍용예가 디 오션인데요. 이곳은 연식이 12년 차가 되는데도 최고 상승기에는 14억까지 찍었고요. 광안대교 주탑이 보이는 곳은 18억까지 호가를 불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망미동은 지금 오래된 노후 주거단지로 인해서 열심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죠. 광안동 중에서 내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K뷰가 신축 아파트인데 7억 5천에 아주 저평가되어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볼 곳은요, 작년에 분양한 SK 하이엔드 브랜드, 부산에서는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를 한 SK의 드파인 광안인데요.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주거지가 많은 곳을 재개발한 광 2구역이고요. 총 1233세대 중에서 대부분 다 조합원들이 가져가시고 나머지 567세대가 일반 분양분으로 나왔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선분양도 아니고 후분양도 아닌 어중간한 시기에 분양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시기도 잘 못 맞췄죠. 네, 부동산 하락기 때 분양했다는 거죠. 아, 진짜 이 조합장님이 저에게 분양 시기를 한 번만 물어봤다면 아마 제가 미분양 없이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가격으로 타이밍을 잡아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 네.
이렇게 미분양된 광안 드파인 아파트, 정말 현재 이 가격이 부산이 받아줄 수 없는 가격인지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분양한 단지들과 주변 아파트들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현재는 앞서 말했지만 남천 자이가 가격을 리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고가는 15억 6천에 거래가 되었네요. 정말 부산 대박입니다. 부산도 최고가 아파트들은 15억 이상을 찍는다. 만약에 지금 현재 하락기에서도 이 정도 금액이면 상승기에는 18억 20억까지도 호가를 부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서울 아파트의 중간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광안동에 위치한 쌍용예가 디오션 12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14억까지 찍은 모습 볼 수 있고요. 현재는 10억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고점에서 아직 회복을 못한 모습이죠. 이게 현재 부산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4년차 아파트는요.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가 12억 9천까지도 찍었네요. 최근에 분양한 동구의 하이엔드 아파트입니다. 야, 부산 동구도 12억 2,700에 분양을 합니다. 하이엔드죠, 이것도. 네, 이곳은 제가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여기도 역시 미분양 났습니다. 하지만 이 블랑 서밋 같은 경우에도 북한 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 가격을 높게 불렀다는 모습 볼 수 있네요. 해운대에도 미분양 난 곳 있죠. 12억에 분양해서 경동 림뷰 2차. 네, 제가 한 번씩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곳인데요. 상업지의 매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분양권이 직거래로 9억 7,700에 거래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구독자님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분양권 거래 가격은 실거래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저희 구독자님들께. 그리고 이곳은 수영구는 아닙니다. 대연동의 남구에 더 푸르지오 서밋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하이엔드 아파트로 높게 평가됐던 곳이죠. 최근 실거래가가 12억 6천에 거래된 모습입니다. 네, 이것들도 정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죠. 부산의 하이엔드 아파트 어디 가면 돼요? 물어보는 곳이 보통 남구 쪽에 대연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 그리고 광안리 쪽은 드파인 광안, 여기가 하이엔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운대 쪽은 지금 경동리인 이쪽도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남은 우 2구역과 센텀 르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곳의 분양가들을 지켜보면 향후 이 물량들이 어떻게 소진이 될지 저희가 체크할 수 있겠죠. 부산도 평당 4천만 원 분양가 돌파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삼익비치는 거의 5천에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인지하시고 지금 현재 나오는 분양가가 정말 비싼 건지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 건지, 사실 저평가라고 하기에는 아직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 오히려 실거주 분들은 꼭 이곳에 살아야 되는 분들인데 나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 이런 분들은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드파인 광안 모델하우스에 도착했고요. 네,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갤러리처럼 너무 예쁘게 입구를 만들어 놨네요. 은은한 조명이 정말 박물관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여기 보시는 모형도는요, 드파인 광안의 모형도인데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상담사님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디파인이고요. 피트니스 사우나, 골프 연습장, 라이브러리, 웰리스 라운지라고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프리미엄 시스템은요, AI 시스템이고 최근 4세대 시스템이라고 불리죠. 음식물 쓰레기까지 되어 있는 모습과 원패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건강까지 체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드파인 광안은 인테리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브리즈 타입과 모디시 타입으로 두 가지 타입으로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4A 타입으로 들어가 볼게요. 현관, 침실, 거실. 이 84A 타입의 특징은 주방도 크고 드레스룸이 진짜 크게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이죠. 네, 띄움 시공과 부피가 큰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네,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일상의 경계이고요. 집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공간이죠. 현관 신발장은 실용성과 정돈미를 동시에 갖춘 곳이네요. 그리고 팬트리는 집안 깊숙이 들여놓을 수 있는 어려운 짐을 간편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깊은 숨은 보물 창고처럼 마련되어 있습니다. 골프채와 운동기구, 여행용 캐리어 등 큰 짐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3연동 자동 문입니다. 공용 화장실은 욕실 베이지 마감이 되어 있고요. 샤워는 수전들이 스페인 로카 제품으로 마감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죠. 씻기기에 편한 욕조와 넓은 세면대, 이렇게 마련되어 있네요. 이곳은 아이들이 자라나는 공간이죠. 햇살이 굉장히 좋은데요. 창이 정말 잘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이 아이들의 공간이 편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폭신한 러그가 깔려 있고요. 아이만의 세계가 펼쳐지는 마법 같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에는요. 네, 옷장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곳을 간이 화장대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팬트리 공간입니다. 네, 이곳은 저희들의 비밀 창고죠. 계절마다 바뀌는 식재료와 생필품, 청소 도구 등 네, 취미 장비들을 숨길 수 있는 곳이고요. 네, 선반 높이 조절이 잘 되게끔 되어 있네요. 맞벌이 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는 효율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실입니다. 탁 트인 전면 창이 정말 예쁩니다. 베이지 톤과 어우러져서 세련되면서도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네요. 차분한 베이지 톤과 벽면의 고급스러운 면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저는 주방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주방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죠. 바쁜 아침에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동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저는 주방의 구조와 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랍니다. 네, 활짝 한번 열어봤습니다. 요리가 시작되고 이야기가 생기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의 맛집이죠. 4세대 아파트의 특징인 싱크뱅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사각형 모양으로 나오네요. 정말 깔끔합니다. 부엌 베란다입니다. 생각보다 넓게 구성되어 있어서 선반을 하나 더 넣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분리수거를 이곳에서 할 수가 있겠죠. 자동 상부장입니다. 제가 다 활짝 열어봤는데요. 인테리어가 물론 유상 옵션이긴 하지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은 곳들의 선반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때가 있었는데 높이도 굉장히 알맞게 되어 있고요. 상부가 띄워져 있는 모습이 굉장히 깔끔한 인테리어를 연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인 광안에 주방에 창이 정말 액자처럼 빠져 있는 모습이죠. 네, 그리고 인덕션과 네, 배관 후드까지 깔끔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븐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하루의 끝에서 가장 조용한 위로를 받는 안방의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정말 따뜻한 무드와 차분한 분위기가 어우러져 있어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항상 가면 여기 빨래 건조대와 비상 통로를 확인합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봅니다, 제가. 그래서 탈출할 수 있을까? 네, 이런 마음으로 항상 비상 통로를 제일 먼저 체크합니다. 84A 타입의 가장 하이라이트죠. 네, 입식 화장대와 그리고 드레스룸. 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떼굴떼굴 굴러도 될 것 같아요. 하루의 스타일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드레스룸. 네, 정말 작은 부티크 같죠? 계절별로 옷과 액세서리를 아름답게 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개인 화장실이고요. 디자인이 정말 깔끔하고 세련되게 잘 되어 있네요.
정말 좋습니다. 네, 다음은 84 B타입입니다. 네,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B타입을 좋아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타입들이죠. 제가 아직 젊은가 봅니다. 네, 침실 1, 2 현관으로 들어오면 약간 B타입은 깊은 느낌이 들어서 전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실도 넓고 굉장히 주방이 길게 빠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B타입의 특징이 알파룸이 하나 더 빠져 있는데 방 하나가 더 있다는 게 요 젊은 트렌드 그리고 재택근무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84B 타입은 입구부터 약간 깊은 느낌이 드는 게 왜일까요? 똑같을까요? 네, A타입과 마찬가지로 신발장과 팬트리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깊이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이 드파인 광안에 처음으로 시도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흡음재를 사용한 개인 프라이빗한 공간의 방입니다. 네, 이곳에서는요. 노래를 불러도 되고 영화를 봐도 된 정말 개인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을 여기다 옮겨 놓은 것 같아요. 와, 정말 여기서 영화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치킨도 시켜 먹고 팝콘도 튀기고 집이 아닌 다른 공간 같습니다. 네, 그리고 B타입의 아이방입니다. 드파이는 창을 너무 개방적으로 뽑았습니다. 예쁩니다. 높이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복도 같은 84B타입의 거실 들어가기 전 화장실입니다. 네.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애들한테 손 씻고 들어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84B타입의 넓은 구조 부엌입니다. 저는 이렇게 확장형이 굉장히 개방감이 있어서 좋고요. 네, 한눈에 저희 집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와, 여기 너무 신기하네요. 거실 쪽에서 바라본 부엌과 집 전체의 분위기입니다. 오디시 타입이라고 하는데 정말 깔끔한 느낌입니다. 부엌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 부엌이 굉장히 깊이감이 있어서 좋고요. 6인용 식탁까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프라이빗한 저희 여성들만의 공간이죠. 와, 여기는 진짜 너무 넓은데요. 재활용뿐만 아니라 수납 공간을 짜서 보기 싫은 물품들을 다 넣어 놓으면 정리정돈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싱크 볼도 굉장히 깊게 되어 있고요. 네, 이곳은 기본으로 싱크대 상부장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싱크뱅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드파인 광안은 인테리어에 힘을 많이 줬다라는 생각이 드는 공간입니다. 네, 드디어 84B타입의 하이라이트죠. 알파룸입니다. 네, 이곳에는 드레스룸으로 설치를 해 놓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개인 서재로 활용할 것 같아요. 요즘엔 재택근무도 유행하고 있는데 말이죠. 네, 안방이 깊이감이 있습니다. 알파룸이 있기 때문이겠죠. 여기 인테리어 소품 정말 예쁘네요. 건조기. 베란다가 없는 곳은 건조기가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상문에 집착하고 있죠, 제가. 아래쪽에 라인 조명 넣은 것도 보이고요. 입식 파우더룸. 네, 아무래도 알파룸을 뽑다 보니까 B타입은 드레스룸이 기본형입니다. 화장실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84B타입이 깊이감이 있는 느낌이 저는 좋은데요. 개인 취향입니다. 네, 거실입니다. 84B타입의. 여기 광안대교 광안해수욕장이 인근에 있는 여기 지금 광안역 지하철 2호선이거든요. 2호선에서 도보로 2분
컷이고요. 초중이 인근에 있어서 바로 3분 정도, 광안리 해수욕장까지는 10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보로. 지금 최근에 수영구 안에서 신규 분양이 한동안 없었던 동네였기 때문에 이 디파인이 분양할 당시부터 굉장히 핫했어요. 한 233세대 중에 600세대 정도가 이제 조합원들이 합동을 다 계약을 하신 상태예요. 자녀 세대에서는 그 동을 찾기는 어렵고 5동에서부터 9동까지 있는 동에서 이제 선택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안대교 뷰 나오는 동하고 안 나오는 동이 거의 프리미엄 차이가 3억 정도 난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렇게 따지면 위에 그 뷰 나오는 세대가 시세를 리딩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미 연식이 여기 앞에 보면은 광안 쌍용 예가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11년 차 됐고요. 세대 수는 이제 1000세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이제 광안대교 뷰가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바로 앞에 있는 광안자이도 마찬가지고요. 광안대교 뷰를 시원하게 보려면 이 지하철역 세권을 떠나셔서 이쪽으로 더 광안리 바닷가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이쪽은 학교가 없고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죠. 뷰를 내가 보고 뷰만 따져서 이제 15억짜리 아파트를 살 것이냐, 2호선 역세권은 끼고 있는 아파트를 선택할 것이냐, 호불호가 있으니까. 학교를 보내는 애기 엄마들 입장에서는 초중고를 끼고 있는 광안 디파인이 더 낫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용구조망이라는 건 진짜 바닷가 앞에 일선이 아니고서는 그 인근의 상업지들은 건물이 다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앞에 가리- 해운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초영구조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층 아파트를 가든지 그래야 되지만 이제 또 상업지이기 때문에 그건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소프마인지 역세권인지 대단지인지 골고루 다 갖추고 있는 단지가 사실은 굉장히 귀한데 그걸 다 갖추고 있다고. HS 한서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이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연세 있으신 분들도 이 지역에 거주하시면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기동 앞이 문주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광안 지하철역은 이 메인 도로이기 때문에 200m 정도 간격을 두고 도로가 있고요. 광안역이 한 이쯤에 있습니다. 103동 쪽에서 제일 가깝고 2분 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가 뒤쪽으로 나오네요. 네네. 이제 왜냐하면 이게 방향이 남쪽 이쪽이다 보니까 거실 창이랑 포베이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포베이 구조라서 모든 창이 다 이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조프마와 이제 대단지, 프리미엄, 하이엔드 상품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강점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광안자이가 시세가 리딩하는 가격이 한 9억대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기준 9억이에요? 네, 평균 9억 정도 지금 하면은 거래를 하실 수 있고, 뷰가 나오는 아주 일부는 뭐 12, 3억 정도? 네네. 그런데 앞동하고 뒷동 가격 차이는 한 2억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본 쪽이 이쪽이었어요. 103동. 커뮤니티 시설, 아까 공사 현장 제가 보여드렸는데 네. 커뮤니티 시설은 지금 어디로 들어오나요? 주민공동시설이라고 하지만 여기 밑에 상가가 들어갈 거고요. 오. 네. 주변 환경이 확 바뀌겠는데요? 네, 상가 예정으로 한 36개 호실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조금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아파트 1000세대 이상짜리 들어가면 당연히 주변의 상권이 다 달라지는 것도 많이 이제 학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인근의 주민센터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와. 이제 주민센터가 이쪽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여기 바로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차량 출입구는 동별로 다 있어요. 각자 들어가실 수 있는 차량 출입구가 개별로 돼 있어서 106동 들어가실 분은 105동, 106동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107동은 주차장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게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 108동, 109동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출입구가 각각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주차 대수는 1.4대 1. 오. 네, 평균 그 정도 들어가고 지하 1층에 세대 창고가 각 세대마다 다 있고요. 그래서 우리 뭐 요새 캠핑 같은 거 좋아하시는 젊은 맞아요, 분들 맞아요. 그런 분들 다 이제 이용하실 수 있고 그 굉장히 이제 위에 그 제습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빵빵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 광안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재개발돼서 분양될 곳들도 많고 광안 5구역, 광안 3구역 이런 곳들이 지금 현재 사타 통과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구역 지정이 됐고 네. 그렇다면 나중에는 추후 분양될 분양가들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될 거란 말이죠.
만약에 평당 분양가가 4천 이상 나오게 된다면 그때 되면 또 이제 광안 드파인이 싸다라는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맞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파인에서 강점적으로 미는 게 그런 AI 맞아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SK 에코플랜트에서 이 수도권에서는 드파인으로 해서 10개 정도 현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부산에서는 수영구에서 하이엔드가 드파인이 최초고요. 그다음 중학교가 바로 앞에 있어요. 와. 예, 남녀공학이고 외고 특목고 많이 가는 예, 좋은 학교고요. 네, 외관적으로 봤을 때도 좀 학교가 좋다 그런 느낌 들고 안전하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네네. 저기 위에도 에일리네들 뒤에도 동아중학교라고 또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재개발도 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옆에는 호암초등학교가 있거든요. 대고동에 있는 세대는 지금 몇 개 없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108동, 109동 쪽에 이제 오구타입 일부 지금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조는 3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방향은 이쪽을 보고 있는 애가 남동향, 이쪽을 보고 있는 애가 남서향, 예, 남동 남서 같이 이렇게 끼고 있고요. 18은 공급 면적이 31평이라고 보시면 되고, 총 103세대 중에 일반 분양 74개, 앞동은 지금 없고요. 6동, 7동, 8동에 일부 세대 있어요. A타입하고 B타입 두 가지가 있는데, A는 이제 3베이 판상형이고요. B는 이제 타워형이거든요. 1233세대 중에 84는 300세대가 일반 분양이었고 78이 한 180세대 정도 됐기 때문에 31평이 조금 더 개수는 84보다 좀 귀해요. 네. 그리고 위치적으로 좋은 자리에 얘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7, 8도 은근히 고객님들 인기가 많았었고요. 구조는 보시면은 안방, 거실, 이렇게 침실 3베이인데 84 4베이 구조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3베이 구조의 장점은 뭐니 해도 이게 침실이나 안방 사이즈가 크다는 거거든요. 맞아. 이게 대신 팬트리가 조금 없는 아쉬움은 있지만 내가 자녀방에 뭐 책상도 놓고 침대도 놓아야 되고 조금 넉넉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3베이를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는 안방 옆에 드레스룸 대신 쓸 수 있는 알파룸이 하나 있는 거 없고 차이예요. 네, 그거 외에는 이제 침실 크기도 마찬가지로 84B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보면 좀 다른 점이 이게 주방에서부터 아일랜드 식탁 사이의 공간도 굉장히 넓게 나와가지고 덜 깝깝하고 그 다용도실 공간도 굉장히 넓고 예, 그런 것들이 장점이 있는 아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좀 많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입지를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다시 세우는 거고, 택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곳에 하니까 당연히 포베이라든지 구조를 잘 뽑을 수 그렇죠. 있고 땅값이 싸잖아요. 부산 하면 광안리 아닙니까? 84에 저희가 이제 포베르 구조를 뽑았다는 건 좀 이색적인 거예요. 84B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알파룸이 네. 안방 바로 옆에 붙어져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남편분들 특히 서재로 활용하시면 맞습니다. 좋겠다. 네. 온라인으로 또는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곳을 사무실 용도로 써도 좋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창문도 완전 통창 있고요. 부산에서 수영구에서 최초의 하이엔드고요. 1000세대 넘는 아파트고 초역세권에 초품화에 브랜드 모든 걸 다 갖춘 아파트가 사실은 없어요. 뭐라도 하나가 빠질 거예요. 아마 찾아보시면 다 갖춘 아파트 10억대 정도로 84를 살 수 있다.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건 당장 내년에 입주가 하기 때문에 고민만 하다가 다 놓치신 분들이 많거든요. 항상 보면. 그래서 결국은 입주 때 돼가지고 프리미엄을 주고 사시고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이제 선점을 하시는 게 실거주를 하실 수 있는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오시면은 최대한 니즈에 맞는 동호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김가령 과장을 찾아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영구에 처음 생긴 하이엔드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안 2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이고요. SK 하이엔드 브랜드 드파인 광안은요, 총 1233세대, 일반 분양은 567세대입니다. 네, 현장을 제가 광안리까지 한번 직접 걸어가 보았는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광안리입니다. 지하철 6번 출구까지 도보 2분 거리가 됩니다. 광안역 상권입니다.
네, 이곳은 아파트보다 오래된 노후 주거지와 오피스텔 상권이 먼저 자리 잡은 곳이죠. 구도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처럼 지하철에서 광안리 바닷가까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안역 지하는요, 상권이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여름을 맞이하여 지하에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안역 5번 출구입니다. 맞은편에 SK뷰 아파트고요. 여기 이 동네의 대장 아파트인 쌍용예가 아파트죠. 네, 106동까지 있는 모습 보이고요. 이 쌍용예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뷰가 주탑이 하나 보이냐 두 개 보이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많게는 3억까지 차이 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멋진 모습입니다. 쌍용예가도요. 네, 이렇게 부동산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네, 제가 한 군데 들러서 이 아파트 조감도와 그리고 인근 광안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도로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광안리가 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광안리. 네, 이곳에 오면 저는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고요. 네, 일과 그리고 휴식이 공존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곳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삼익비치입니다. 부산 최고의 대장이 될 삼익비치 아파트. 네, 근사하게 보이네요. 그 뒤에 보이는 곳이 W 아파트입니다. W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 분양했을 때는 굉장히 비싸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때 살 걸. 네, 이런 후회를 하는 곳인데요. 시원하게 광안대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